그러니까 LX 세미콘이 LG의 의존을 낮추고 거래선 다변화를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순항하고 있다는 것.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 환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상방으로 튀지 않겠느냐. 3분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확인했듯이 점진적으로 식품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곡물 투입가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11월 10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8.15 머니쇼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이주연 대표가 얘기했던 LX 세미콘입니다. 그때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OLED 섹터 내에서 가장 중요한 DDI, 구동, 밸류체인에서 LX 세미콘이 눈에 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DDI 업체 중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둘 다 고객사로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였습니다. 11월 11일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10일이죠. 네, 그 이후 월요일 날 오르고 어쨌건 상승 흐름입니다. 한 5% 정도 올랐네요. 5% 정도 올랐는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그냥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사는 흐름. 요렇게. 그러나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 뭐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매매 비중이 6.95%. 지난 금요일 날 좀 있었네요. 공매도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LX 세미콘 30분 봉상 보면은 어쨌건 지금 이평선에서 횡보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들이 그 간격이 좀 좁혀지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12만 6,900원 하던 주식이 7만 1,000원. 거의 한 45% 빠졌다가 지금 9만 원까지 상승한 모습. 지금 월봉상으로 장기적으로 좀 쌍봉으로 봐야 될까요? 월봉을 근데 그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긴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을 좀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사 피어 그룹을 보면은 이후의 주가 흐름 비슷합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어쨌건 한 4, 5% 정도 오른 모습. 역시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P&H 테크, 이거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OLED 관련 종목인데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 지난주에 상당히 지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오고 지난주 한 4%, 5% 정도의 오히려 마이너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엔 수급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 LX 세미콘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11월 8일 날 나왔는데 4,127억, 예상치가 4,782억.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매출이 적게 나왔죠. 한 600억 정도 덜 나왔으니까 한 15% 정도 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이제까지 흘러내렸던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예상치가 영업이익도 399억이었는데 149억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하회. 지금 계속해서 그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1조 1천억, 1조 8천억, 21년, 22년도에 2조 가다가 22년 2조 1천. 근데 시총은 2021년도가 2조 7천억. 가장 좀 셌군요. 요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21년도, 22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리포트를 냈는지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키움증권에서 11월 9일 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QOQ 마이너스 9,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75%가 나왔다. 이 얘기가 이것을 언급하면서 일단 가장 큰 게 스몰 DDI 사업부에서 마이너스 30, QOQ로 1226억이 나왔다는 거. 이후로는 고객사의 POLED 패널 출하 지연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좀 잡았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방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라지 DDI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이다. 다만 이거 POLED, DDI 출하 정상화에 따른 스몰 DDI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3Q, 그러니까 3분기 대비 실적의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는 OLED 아이패드용 패널의 시향산이 본격화될 것. 그리고 그것이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주요 내용들 나중에 자료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OLED. 사실 OLED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 전장이 완전히 그 앞부분이 OLED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지난 토요일 날 하창봉 대표가 그랬나요? 이성웅 이사가 했나? 네, 이쪽에 대한 OLED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관련 이슈 빠르게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 의존도가 21.72%에서 3Q, 그러니까 3분기에는 52.5%로 늘었다는 거. BOE 의존도가 22.18%에서 29.3%로 증가했다는 거. 대형 OLED 패널 역량 강화는 중국의 매출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LX세미콘이 LG의 의존을 낮추고 거래선 다변화를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순항하고 있다는 것. 중국 BOE 매출 비중이 올해 들어서 30% 올랐다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출이 한 군데 혹은 일정 특정한 회사에 몰려 있다고 하면은 그곳의 여러 상황에 의해서 확확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 시켜나가는 이 과정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LX세미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중국 쪽 업체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DDI 부분, 구동 부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OLED 역량을 강화 중인 현지 업체들과의 스킨십 강화, 네,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요것이 바로 LX세미콘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근데 보셨다시피 네, 좀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하여튼 그 빠진 낙폭에 비해서는 이 반등 구간이 아직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상승, 하락 요 부분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평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위로 튀든가 이 버티든 이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 흐름을 보시는 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돌파했을 경우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민재기 팀장이 찐시황 지난주 일요일 찐시황에서 언급한 종목인데 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8이다. 6%의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 환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상방으로 튀지 않겠느냐. 공매도 전격 금지 이후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11월 12일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네, 13일 날 뭐 좀 보합 정도 나오다가 15일 날 수요일 날 3%대 오르고 약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크진 않지만 기관이 파는 정도의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11월 3일 날 11%, 와, 그 전까지 14% 매매 비중의 14%, 11%, 10% 이상이 공매도였는데 지금은 뭐 0.23 뭐 이러니까 일단은 스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봉 보시면 네, 지금 11선과 5일선 이 아래서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 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가 이미 그저께 3일 전에 났고요. 근데 지금 밑골이 달면서 5일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5일선이 평평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 과연 21선 그 위에 있는 1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 이 수급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5일선이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지금 평평해지면서 좀 버티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불안한 거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 우리가 이 기업들의 공매도가 잔고가 쌓일 때는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그들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가장 큰 게 아마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14억, 2021년도 마이너스 130억, 그 다음에 2022년도 1100, 이거 지금, 그렇죠. 1187억, 1300억, 2021년, 2022년 1187억의 적자가 났다는 거, 요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로는 매출액이 3,300억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영업이익이 47억으로 좀 흑자 전환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기상으로 보면은 매출은 470억, 769억, 968억 3분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 2천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334억 1분기에, 2분기에 182억, 그리고 3분기에 3억 흑자. 네, 그러니까 흑자 내기가 그러면 4분기 때 지금 300억, 400억, 500억 이상의 흑자가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피어그룹을 호텔신라 좀 보시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오르고 빠지고 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시겠죠. 외국인도 한 4, 5일 정도 매수하다가 지난주 목금 또 매도를 했고요. 파라다이스, 글쎄요, 이것을 같은 피어그룹, 일단 보시죠.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금 외국인이 좀 사줬네요. 주가의 흐름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올랐다가 또 그대로 반납하고 빠진 만큼 다시 올라오고, 이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 주들 아직은 좀 그러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없고 눈치 보기 장세, 이 지수의 흐름 혹은 이 호재 악재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확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보시죠. 하나증권과 KB증권에서 3분기 실적을 11월 13일 날 나왔는데 3분기 매출액이 986억,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영업이익이 3억 원 나왔죠. 매출액이 968억,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는 거, 101% 증가했다는 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주 직항노선 운항 재개로 인한 카지노 방문객과 순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카지노 드랍액이 191% 4,413억 원 증가했다는 거,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홀드율도 4.9% 올랐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520억 플러스 40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현재 주가는 9월 마카오의 카지노 규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기업인 규제로 인한 VIP 카지노 수요 축소를 반영한 결과, 그 다음에 2024년은 중국의 방간첩법 강화로 인한 마카오, 일본 카지노로 수요가 이동되지 않겠냐, 중국 VIP 수요가 개선되지 않겠냐, 추가적인 중국 방문객 수로 인한 성장이 있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CJ제일제당 말씀드리죠. CJ제일제당은 11월 13일 날 아침 라이브에서 김민수 대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아까도 민재기 팀장이 이야기했죠. 지금 식음료 쪽이 주가 흐름이 좋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3일 이후로 3%, 0.3%, 계속해서 크진 않지만 한 4% 정도, 3.5% 정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기관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외국인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5일간. 자, 공매도 잔고 추이 별 의미 없죠. 30분봉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5일선이 지금 21선 데드 크로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눌림목이 나오지 않겠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강력한 추세가 형성이 돼 있죠. 지금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 위에 있고 밑에 21선, 60일선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 11선이 밑에 바로 있고 61선, 그 다음에 61선이 아래서
21선이 아래에서 6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재무제표 보시면 네, 지금 2021년도 매출액이 26조에서 2020년 30조 올라왔다는 거. 올해는 예상이 29조. 그리고 매출 이익은 1조 3천억 정도 올라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때 2,500억, 3천억, 3천 네, 어지간하게 맞출 수 있겠네요. 피어그룹 오리온 보겠습니다. 오리온도 네, 많이 좀 빠졌네요. 오리온은 전체적으로. 지금 농심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는 오르는 모습, 지난주는 강하게 빠지는 모습, 12%, 13% 정도 빠졌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리온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는데 그것이 매도 시그널, 이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피크아웃 아니겠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한번 보시죠. 현대차증권, 하나증권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한 리뷰가 나왔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좀 전년 대비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네, 그 부분입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한 4가지 나왔고요. 다만 5번째, 3분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확인했듯이 점진적으로 식품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곡물 투입가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바이오 업황 턴어라운드로 인해 2023년 실적이 저점이 찍힐 것이고 2024년부터 실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데이터 보시면은 국내 가공식품의 월별 판매량 성장률 추이입니다. 올 6월 달까지 전부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7월서부터 지금 네,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 국내 가공식품의 이 섹터 자체의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보시면은 7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밑꼬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 이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 종목들, 전문가들을 패널이 언급했던 이 종목들의 이 투자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살아있는가 잘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투자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이후의 주가 흐름만 변경됐다는 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주가 흐름, 그러니까 좋은 주가로 살 수 있는 가격대인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